세계는 지금 총체적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고립을 택했고 중국은 보복을 선언했으며 일본은 침묵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이 아무 말 없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경제산업성 사무차관보를 맡고 있는 마스다 나오미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성 원래 보고회가 있는 날입니다. 12년간 도쿄대 출신 엘리트 관료로서 일본 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에 있었던 저는 어떤 도전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부했죠. 마스다 나오미 사무차관보,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 전망에 대한 보고 시작해 주십시오. 회의실 가득 채운 관료들과 정책 자문위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일본은 여전히 핵심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EUV 리소그래피 관련 핵심 소재와 정밀화학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력은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에사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에서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조립 능력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산업의 중심은 핵심 기술과 소재를 보유한 우리 일본에 있어요. 한국은 결국 일본의 소재와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자신감 넘치는 발언은 경제산업성 내에서 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죠. 저는 내심 뿌듯함을 느끼며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와 기아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율주행과 배터리 효율성 측면에서 도요타와 혼다의 기술력은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마케팅 전략과 디자인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일 뿐 근본적인 기술력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 하타 국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스다 차관보, 명쾌한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은 다음 주 하버드 국제경제 전략 포럼에서도 잘 전달되어야 할 것 같군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버드 포럼이요? 방금 결정된 사항입니다. 마스다 차관보가 일본 대표단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일본의 산업 우위와 미래 전략을 세계에 알릴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버드 국제경제 전략 포럼은 세계 각국의 산업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미래 경제 질서를 논의하는 권위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이런 자리에 일본 대표로 참석한다는 것은 제 커리어에서 큰 이정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내심 자부심에 가득 찼습니다. 20년 넘게 경제 관료로 일하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중심이고 한국은 우리의 기술을 따라오는 후발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하버드 포럼 준비 자료를 검토하며 저는 한국에 관한 항목들을 건성으로 넘겼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의 뒤를 따르는 좋은 조립 파트너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조립국일 뿐 중심은 언제나 일본이다. 저는 하버드에서 일본의 위상을 떨치고 돌아올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제 자존심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웅장한 컨퍼런스 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경제 전문가와 정책위 반자들로 가득 찬 공간은 무게감 있는 분위기로 채워져 있었어요. 일본 대표단으로서의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동시에 이 자리에서 일본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샘솟았죠. 마스다 나오미 차관보님, 일본 대표단을 환영합니다. 행사 진행자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날 일정은 각국 전문가들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고 했어요. 자리에 앉아 프로그램 책자를 펼쳐보니 두 번째 연설자로 이강현 박사, UN 산업기술 자문위원, 한국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출신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연설한다는 것이 조금 의외였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마도 한국의 발전 사례를 소개하는 정도 됐거니 생각했으니까요. 미국 MIT 교수의 첫 연설이 끝나고 이강현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생각보다 젊었고 부드러운 미소와는 대조적으로 예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가 입을 열자 홀 전체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세계 기술 공급망의 중심축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현 박사의 유창한 영어에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그의 발표는 예상과 달리 단순한 한국 사례 소개가 아니었어요.
글로벌 기술 생태계 전체를 분석하는 거시적 관점의 연설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세계 기술 공급망의 중심축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단순한 참여자에서 핵심 결정자로 위치가 변화했다는 점이죠.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와 함께 각종 첨단 기술 분야의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눈살을 약간 찌푸렸습니다. 과장이 심하군. 반도체에서 배터리,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는 AI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핵심 부품까지 한국은 단순한 생산국이 아닌 기술 표준을 좌우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세계 주요 기업들이 한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청중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미국과 유럽 전략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 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제 주요 국가들이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을 보십시오. 미국의 동맹 강화 정책을 살펴보십시오. 모두 한국을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시간 가까운 발표 내내 일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따금 전통적 강자였던 일본은 이라는 과거형 표현만 간간히 등장할 뿐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열띤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움과 불편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왜 일본은 여기에서 존재감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여전히 세계 3위 경제대국이고 수많은 첨단 기술의 원천이 아닌가요? 휴식 시간, 저는 커피를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변에서는 이강현 박사를 중심으로 각국 대표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한국의 미래 전략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실례합니다. 마스다 차관보님이시죠?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강현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박사님의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형식적인 칭찬이었지만 저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일본의 시각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 마스다 차관보님의 발표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의 부드러운 한국어 악센트가 섞인 일본어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내일은 일본의 시각에서 본 아시아 경제 질서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박사님과는 좀 다른 분석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약간의 자신감을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어야 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하니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현 박사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겉으로는 상냥하지만 그의 발표 내용은 철저히 논리적이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세계 질서에 대한 균열이요. 호텔로 돌아와 내일 발표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는 몇 가지 슬라이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우위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갑자기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죠. 왜 일본은 여기서에서 존재감이 없었을까? 포럼 둘째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컨퍼런스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수정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처음 준비해온 내용보다는 훨씬 객관적인 데이터를 추가했지만 여전히 일본의 기술력과 산업 우위에 중점을 둔 내용이었습니다. 팩트로 승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첫 세션은 글로벌 스마트폰 생태계의 미래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케빈 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치고 집중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분야는 아니었지만 소니와 샤프의 부품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현재 스마트폰 산업의 가치 사슬을 살펴보면 핵심 부품의 70%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디스플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시장을, 삼성 LSI와 최근 급부상한 새로운 팹리스 기업들은 APU 모뎀 칩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는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좀 편향된 데이터 아닌가? 특히 주목할 점은 애플, 구글, 퀄컴 같은 미국 기업들이 이제 주요 부품 조달 전략을 세울 때 한국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 능력이 아닌 기술 혁신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발표는 계속되었고 일본에 대한 언급은 과거 소니가 주도했던 시장이라는 형태로만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전기차 혁명과 배터리 기술의 미래였습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가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현대차와 기아는 더 이상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을 따라가는 위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기차 플랫폼과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도요타와 혼다를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EGMP 플랫폼은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자랑하죠. 그리고 이어진 발표자들은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마치 합의된 듯 모든 발표에서 한국 기업들이 현재와 미래를 주도하는 핵심 파트너로 언급되었어요. 이에 비해 일본 기업들은 과거의 영광이라는 뉘앙스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모든 발표가 편향된 것일까? 아니면 제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던 것일까?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 이강현 박사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스다 차관보님, 오늘 발표는 3시 세션이시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강현 박사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오늘 아침 마스다 차관보님이 사용하시는 노트북 삼성 갤럭시북 프로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제 보셨던 영상 프로젝터도 LG 제품. 실은 여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새로 도입한 스마트 빌딩 시스템 전체가 한국 기업의 솔루션이고요. 당신이 보스턴으로 오는 비행기에 탑재된 엔진 9%도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제 말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미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강현 박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한국에서 왔다고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조립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제가 사용하는 기기들조차 한국 기술로 가득하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오후 3시 제 발표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신감 대신 의문이, 확신 대신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발표 자료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일본의 관점에서 본 아시아 기술 생태계,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불확실하게 들렸습니다. 준비한 내용대로 발표를 이어갔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일본 우월주의라는 오랫동안 제 정체성의 일부였던 신념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 미국 벤처 캐피털 대표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스다 차관보님, 일본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빼앗겼다는 표현이 이미 전제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죠. 청중들은 이미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기초 기술과 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대답은 설득력이 부족했고 청중의 표정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믿어온 일본의 기술적 우위가 과연 현실인지 아니면 제 자존심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오늘 들었던 발표 내용을 검색해보았습니다. 데이터를 비교하고 통계를 확인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가정이나 예측이 아닌 현재 진행 중인 현실이었습니다. 하버드 포럼이 끝난 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 시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던 일정이었지만 미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직접 현장을 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어요.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일정을 조정했고 보스턴에서 싱가포르로 직접 향했습니다. 창레이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 기업들의 광고판이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항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두드러졌어요. 일본 기업들의 광고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마스다 차관보님, 환영합니다. 저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의 리안탄입니다. 공항 출구에서 저를 맞이한 젊은 여성은 활기차고 전문적인 인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안내로 싱가포르 서부에 위치한 투아스 산업단지로 향했어요. 오늘은 투아스의 첨단 제조 클러스터를 먼저 둘러보시고 내일은 디지털 이노베이션 허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일본 대표단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차 안에서 브리핑 자료를 살펴보니 싱가포르가 추진 중인 미래 제조 이니셔티브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몇몇 전통적인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언급되었죠. 투아스 산업단지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충격은 하버드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건설한 대형 LNG, 운반선용 부품 생산 라인,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테스트 설비, SK의 배터리 소재 연구센터, 방문하는 곳마다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어요. 이쪽은 최신 디스플레이 생산시설입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공동 투자한 프로젝트죠.
리안의 설명을 들으며 거대한 첨단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일본의 샤프가 주도했던 분야였는데 이제는 한국 기업의 기술로 가득했어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OLED 패널은 전 세계 프리미엄 TV와 IT 기기에 공급됩니다. 특히 애플과 소니의 최신 제품에도 들어가죠. 소니 제품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소니는 이제 자체 생산보다 엘플레이의 패널을 선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급 안정성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일본을 대표하는 가전기업조차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니. 이어서 방문한 자율주행차 기술센터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모빌리티 솔루션이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로 채택되어 있었죠. 이 센터는 현대차 그룹의 기술을 싱가포르의 도시 인프라와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도 좋은 파트너지만 현대의 오픈 아키텍처가 우리 도시 시스템과 더 호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점심시간, 리안과 함께 센터 내 카페테리아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왜 일본 기업들보다 한국 기업들을 더 많이 선택하게 되었나요? 리안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결정 요인은 3가지입니다. 첫째, 스피드죠. 한국 기업들은 의사결정이 매우 빠릅니다. 둘째, 유연성이에요. 싱가포르의 요구사항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셋째, 미래 지향성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기술보다 항상 다음 단계를 고민하죠.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도쿄에서 무수히 참석했던 관료적 회의들이 떠올랐습니다. 긴 보고서, 느린 결정 과정, 전통에 대한 집착, 일본의 강점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실은 약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후에는 투아스의 에너지 테크 클러스터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CATL이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짓고 있었죠. CAT 생산량으로는 세계 1위지만 저희가 이들과 협력하면서도 핵심 기술과 고급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선호합니다. 기술과 신뢰는 한국 쪽이 앞서 있어요. 이 말은 제게 또 하나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조차도 기술과 신뢰에서는 한국 기업을 인정하고 있다니 일본의 파나소닉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본 기업들의 존재감을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일본 기술 강국의 위상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뜻밖의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강현 박사였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스다 차관보님, 반갑습니다. 저도 싱가포르 UN 공동 프로젝트 점검차 와 있습니다. 투아스 산업단지를 돌아보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민되었죠. 하지만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일본이 얼마나 뒤처지고 있는지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제 솔직한 고백에 이강현 박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시사하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었으니까요. 어쩌면 이강현 박사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세계의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싱가포르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기술 현장에서 부정할 수 없는 현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자존심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직 혼란스러웠지만 적어도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날 저녁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를 내려다보는 레스토랑에서 이강현 박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 풍경이 펼쳐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와인을 한 잔 마시고 나서야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이 박사님,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왜 일본은 이렇게 밀려났을까요? 이강현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마스다 차관보님의 솔직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일본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공의 함정에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20세기 후반의 성공 모델을 너무 오래 유지했죠. 한국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자원도 없고 내수 시장도 작고 주변국의 압박은 심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혁신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자원이 부족하고 도전적인 환경이었는데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이미 성공한 국가였죠.
한국은 계속해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고요. 성공한 기업은 보수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반면 생존을 위해 싸우는 기업은 모험을 감수하죠.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 근무하며 보아온 수많은 사례들이 떠올랐어요. 일본 기업들의 신중함, 보수적 결정, 전통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빠른 의사결정.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전환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입니다. 디지털 전환, 모바일 혁명, AI 시대, 이런 변곡점마다 한국은 과감하게 투자했고 일본은 기존 강점을 지키는 데 집중했죠.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모바일 시대가 왔을 때 일본은 여전히 가과 자동차에 집중했고 한국은 과감하게 스마트폰과 디지털 생태계로 자원을 몰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생존을 위해 싸우는 단계를 넘어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집중할지, 어떤 파트너와 협력할지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졌죠.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박사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는 건가요? 경쟁국 관료에게 이런 솔직한 분석을 공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강현 박사는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뛰어넘으려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요.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두 나라의 협력이 필수적이니까요. 평생 한국을 따라오는 나라로만 인식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에게 배워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이런 인식의 변화가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협력한다면 그 시너지는 어떨까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무한합니다. 일본의 기초과학 역량과 정밀 제조 기술, 한국의 빠른 상용화 능력과 글로벌 마케팅 파워가 결합된다면 세계 어떤 국가도 따라올 수 없을 겁니다. 내일은 일본 대표단과의 회의가 있죠?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것 같네요. 이강현 박사가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며 말했습니다. 네, 아마도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강현 박사와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제 내면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일본 우월주의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일본 대표단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일의 회의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제 마음에는 분명한 방향이 생겼어요. 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싱가포르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회의실, 일본 대표단 6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버드 포럼에 함께 참석했던 경제산업성의 동료들과 주 싱가포르, 일본 대사관의 경제 담당자들이었죠. 저는 지난 3일간의 경험을 정리한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포럼과 산업시찰을 통해 확인한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부상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숙합니다. 테이블 주변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키라 부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끼어들었어요. 마스다 차관보님, 한국은 몇몇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근본적인 기술력은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지 않습니까? 3일 전에 저라면 그의 말에 동의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키라 부장님, 제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기술 주도권을 확보했거나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정부 보조금과 무리한 투자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이 아니죠. 10년 전부터 그렇게 말해왔지만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도요타의 2배가 넘습니다. SK 연간 R&D 투자는 손익을 앞질렀고요.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저는 싱가포르 산업단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화면에 띄웠어요. 모든 사진에서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 산업허브에서 일본 기업들의 존재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마스다 차관보님, 갑자기 모리모토 참사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과대평가는 위험합니다. 그들은 지금 잠깐 반짝일 뿐입니다. 기술의 본질은 깊이와 지속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DNA에 있는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리모토 참사관님, 제가 보고 듣고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버드 포럼의 발표자들은
모두 한국을 핵심 변수로 지목하며 그들과의 협력 전략을 조정 중이라고 발표했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가 한국을 핵심 기술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구 기업들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키라 부장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 벤처 캐피털들의 아시아 투자 현황이었어요. 지난 5년간 글로벌 VC들의 아시아 하이테크 기업 투자 금액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는 연평균 32% 증가했고 일본 기업들의 대한 투자는 8%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분노, 당혹감, 부정, 다양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이해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저도 같은 감정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따르던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뒤처질 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찬 톤이었습니다. 그럼 마스다 차관보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시나요?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다나카자문 의원이 냉소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과 그들의 강점을 결합해야 해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포럼의 마지막 세션을 알리는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논쟁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일본 대표단 모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정과 저항이 가득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모든 국가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국의 대규모 R&D 센터를 설립한다는 소식, 주요 투자 기관들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들이었죠. 일본에 관한 언급은 전통적 강자라는 표현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고 서로 불편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이 믿어왔던 세계 질서, 일본이 아시아를 이끈다는 확신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포럼이 끝난 후 저는 로비에서 이강현 박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많은 것을 이해한 듯했어요. 힘든 하루였겠군요. 마스다 차관보님. 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그와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일본과 한국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구름 위의 황홀한 일출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전환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경제산업성 회의에서 제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한국은 일본의 부품과 소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성공은 일시적이다. 일본의 기술 우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만만한 발언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심에 선 나라를 과소평가한 건 오만이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평가절하했던 것은 객관적 분석이 아니라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오만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을요. 비행기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고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버드에서 첫 충격을 받았던 순간, 싱가포르 산업단지에서 현실을 마주했던 경험, 이강현 박사와의 대화, 모든 것이 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는 이미 바뀌었다. 한국이 이룬 성과는 단순한 행운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체계적인 전략, 과감한 투자,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였죠. 그들은 더 이상 일본을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라본 구름의 움직임처럼 세계 경제의 흐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 일본은 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비행기가 도쿄 상공에 들어서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보고하기로요. 아무리 불편한 진실이라도 이것을 직시하는 것만이 일본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에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세계 질서의 변수에서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글로벌 기술 질서의 근본적 변화와 한국의 부상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주도권을 영원히 상실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현황 보고가 아니라 일본의 미래 전략을 위한 제안서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계가 움직이는 방향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일본이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보고서가 가져올 파장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일본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경제산업성 국장에게 메일을 보내 긴급 보고 세션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제 안에서는 자존심보다 책임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일본의 미래를 위해 저는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항상 인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산업성 중앙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성 장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 주요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주요 산업협회의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사전에 공유되었고 모두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였죠. 마스다 차관보, 보고를 시작해주세요. 하타 국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할 현실입니다. 슬라이드에는 한국, 세계 질서의 변수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이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불안과 긴장이 가득했어요. 지난 10년간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한국을 일본의 기술을 따라오는 나라로 인식했던 것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요 산업 분야별 경쟁력 지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스마트폰, 거의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장세가 일본을 앞지르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핵심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현황입니다.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수소 에너지,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특허 출원 증가율이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불편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몇몇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진실을 전달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적 파트너십 변화입니다. 미국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유럽의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이들이 아시아 파트너를 선택할 때 이제는 한국 기업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기술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도쿠라 장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질문했습니다. 마스다 차관보, 그렇다면 우리 일본의 기술력이 쇠퇴했다는 말씀인가요? 쇠퇴라기보다는 진화의 속도가 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고유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 정밀 소재, 제조 품질, 이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문제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서의 핵심 제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명성에 기대선 안 됩니다. 지금 세계가 움직이는 방향엔 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회의장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신념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가 한국과 협력한다면 일본의 기초, 과학 역량과 한국의 상용화 능력이 결합되어 세계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저희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따라잡아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은 여전히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때 도쿠라 장관이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마스다 차관보, 용기 있는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많은 참석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고서의 내용에 동의하며 격려를 보냈고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현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화는 항상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고 이강현 박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마스다 차관보님, 보고서 발표는 어떠셨나요? 언젠가 한일 공동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잘 진행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함께 일할 날이 곧 올 것 같네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은 순간 더 넓은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협력한다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제 가슴에 피어올랐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미래를 잃는 것과 같다. 이제 일본의 변화는 인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딛는 역할을 제가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다 나오미였습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수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